자, 2달 전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폭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호르무즈는 다시 닫혔고 국제유가는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전쟁을 가장 예리한 시선으로 읽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출신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신하 씨를 한방 이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기한을 계속 연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뭐 도대체 몇 번째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연장 조치 어떤 신호를 좀 읽으세요?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지금 시작한 지 거의 50일이 됐잖아요. 50일 전으로 가보세요. 그동안 했던 말들 한번 보세요. 하나의 좀 약간 전력 전술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보고를 할 때마다 네. 그때 반응으로 SNS에서 글을 날리신 것인지 비교하면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만 하고 있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 아니고 네. SNS에다가 올리는 글들 아니면 네.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 인터뷰들도 언론사가 별도로 전화해가지고 겸사겸사 좀 인터뷰 요청을 해서 했던 분위기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약간 마음 편할 때마다 전화번호들 다 아세요. 직접 전화하고 직접 본인이 얘기해. 기자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저기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풍경. 미국 문화에서도 이례적입니다. 미국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죠. 예. 한국은 뭐 기자회견도 잘 안 하던데 뭐. 저는 미국이라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미국도 이례적이에요. 기자가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게 정말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기자가 전화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기자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뷰 내용들하고 이제 SNS에다가 올리는 글들을 합치고 분석하면 안 돼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에요. 아하, 약간 즉흥적인. 네. 그 알파고 씨가 한 달 전쯤인가요?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종전 셀프 선언을 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 예측 지금도 유효하세요? 사실은 좀 약간 물음표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행보예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 셀프 정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에서 이제 헤즈볼라 상대로 군사 작전들을 하면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을 날릴 거고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나리오가 작동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는 이스라엘의 행보예요. 그렇다면 한 50여 정도 지났는데 네. 알파고 씨에게 이번 전쟁 기간 동안 가장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다 또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결정적인 장면은 사우디에다가 미사일들이 날아왔다는 거. 저는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때릴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에 좀 이란 측을 좀 약간 파헤치면서 이제 정보들을 했는데 이제 걸프 국가들을 때릴 건데 어디를 때릴 것인지를 우리는 맞춰보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바흐레인은 기본인데 카타르다 미군 기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 미국 기지가 그쵸, 있는데 그쵸. 그래도 미운 나라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바흐레인을 많이 때릴 거고 나머지 나라들 쿠베이트도 때릴 것인가? 쿠베이트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쿠베이트를 때릴 거야. 왜냐하면 이란 전쟁 때는 쿠베이트는 자꾸 돈을 줬어요. 사담 후세인한테 가서 이란한테 공격하라고. 그러면 왠지 쿠베이트에 때릴 건데 설마 카타르가 때릴 건가? 카타르는 그동안 자기 언론사를 통해서 그쵸. 지금도 이란 편에 있잖아요. 알자지라. 카타르다 때릴 건가? 사우디는 못 때리겠지. 아랍에미리트 적당히 때릴 것 같은데 이런 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예상이 다 틀렸어요. 다 때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란이 좀 절박했다고. 절박한 것도 있고 강경화가 됐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좀 넘어가면 지금 트럼프도 이란에 도대체 누구랑 나 협상해야 돼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그건 하고 일부러 있는데 이란을 내부적으로 이간질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알파고가 이제 저희한테 한 달 전이었죠. 그때 예측한 것 중에 이란이 지금 굉장히 뭐 정치 세력, 외교 세력, 그다음에 이제 혁명 신학자 수비대, 세력. 수력들 세력들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내분이나 파벌 싸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고 그게 정확히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지금 흘러가고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 예측하신 것처럼 강경파의 어떤 부분들이 사실상 실권을 다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 시기는 전쟁이 터지면 강경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권을 잡고 안 그럴 경우는 하여튼 강경화가 아니고 온건파가 정권을 잡는데 그거는 전쟁에서 엄청 밀렸다는 신호예요. 근데 이란이 맞았다고 해서 엎어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쵸. 이제 그 강경파한테 넘어가는 거는 그냥 정치학의 기본 원칙이에요. 뭐가 좀 약간 지지를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바벌 싸움이 있어요. 그 바벌 싸움은 지금 중국 공산당 안에도 있어요. 그 바벌 싸움이 없는 데는 없어요. 없죠. 예. 없죠. 아마 북한에 가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맞습니다. 김정은 외에도 그러겠죠. 내부적으로는 바벌 싸움이 네. 있겠죠. 네. 근데 이란에 있는 바벌 싸움을 우리가 이제 중국과 북한과 다르게 좀 약간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니터링 하는 거 뭐냐면 이란의 언론이에요. 이란에 있는 언론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기업으로 봐야 되긴 한데 근데 각 언론마다 색깔이 살짝 있어요. 살짝 좀 약간 말투나 그 강도나 온도가 각각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우리가 보통 흔히 구분하는 것처럼 보수, 진보 뭐 이런 색채들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이란 위주로 말하면 보수 진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 위주로 보면 다 보수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보수냐의 차이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좀 약간 느껴져요. 예를 들면 외교부 대통령이 아랍 국가들 상대로 사과를 했었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니네들 때린 거 아니고 미국 기준을 때리니까 좀 약간 미안하다. 그때 어떤 언론사 이름 좀 까먹는데 그 글이 나왔어요. 기고문이 나왔어요. 의사들은 의사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에 들어오면 문제다. 왜냐면 대통령이 원래 의사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란 언론을 통해서 이란 안에 있는 그 세력 간에 있는 그 바벌 싸움을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 이후로부터는 보시다시피 다 거의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벌 싸움을 누가 이긴 것보다는 분위기가 좀 약간 모든 사람들을 강경파적으로 좀 밀어가는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지금 대통령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뭐 국회의장 성격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혁명수비대 사이에 어떤 간극 의견 차가 지금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혁명수비대 안에 있는 그 고위급 장군들이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이 장군들이 다 밖에 나가고 얼굴 보여주고 있었는데 딱 보다 이제 안보 문제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이제 제일 언급되는 사람이 이제 와히드라는 장군인데요. 이렇게 몇 명 장군이 아마 실세가 된 것 같고 이란에서 지금 이란을 이제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국회의장이 왜 언론에 나오냐면 국회의장이 예전에 혁명수비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혁명수비대 안에는 자기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혁명수비대란 의사소통이 제일 빠른 사람이 제일 빠듯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어떤 정무수석 같은 자리, 국회의원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그쪽 출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모주타파를 차기 지도자로 옹립된 어떤 그 힘의 축도 그 혁명수비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힘의 축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했었는데, 근데 한국에서 크게 관심 없었어요. 무스타파 하마네이 선거 때는 이제 거기 전문가 의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88명인데 88명이 압도적으로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처럼 설치되지는 않았어요. 한 54표인가 57표로 당선됐어요. 이탈표들이 그렇게 있었군요. 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5표, 10표 아니고 그렇죠. 두 자릿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무스타파 하마니 선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가정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투표를 오프라인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고 해야 됐는데 줌으로 했어요. 이미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원래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공화국의 그 기본 원칙이 깨지면 그렇죠.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깨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니냐 해가지고 끝까지 싸웠다가 그때 이제 혁명 수비다가 좀 거의 협박하듯이 어쩔 수 없다 오프라인으로 하시죠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시죠. 온라인으로. 예. 네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하게 됐고 이미 거기서 싸움이 있었잖아요.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네네네. 그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혁명 수비대 그 강력한 온라인으로 하시죠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봤는데 20표 넘게 이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파고께서 이렇게 분석해줬던 것 중에 강경파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란 정권이 혼자 죽지는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세요?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이거 있어요. 그 당분간 휴전을 하면 왜냐면 이제 파키스탄은 말장난으로 시작됐던 과정이잖아요. 원래 휴전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이란이 뭐 한다면 정전하자. 근데 파키스탄이 이제 정전을 위한 휴전하자. 정전을 하려면 그래도 좀 얘기를 하고 그쵸. 그 얘기 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전쟁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간 다 줄여서 원래 45일이었는데 15일로 줄이고. 근데 이제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2주에 가깝게 공습이 없잖아요. 이란에서. 거길로부터 이제 사람이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좀 약간 이 분위기를 교전 없이 끌고 가자.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선박들이 납포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란에 또 유조선 하나가 납포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쏘기들 다 지금 미국 재정부에다가 들어갔어요.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스탠스로 휴전을 지킬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완전히 교전은 없는 건 아니에요. 배 납포 작전 위주로 소규모 교전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이 정도의 교전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큰 질문이죠. 그렇다면 혁명수비대가 생각하는 이번 전쟁의 종결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혹시 예측하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랑 이렇게 가고 소규모 교전이든 아니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든 일단은 트럼프한테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고 이대로 가면 어차피 이제 선거 때 트럼프는 질 거예요. 라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란 보기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찍을 때는 4월 말인데 한 4개월 정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 보기엔 4개월, 5개월 지금 정도. 상태면요. 네. 그러면 뭐 다음 선거 때 이제 상의원, 하의원에서 민주당 애들이 많아지면 새로 나온 이 미국 국회로 우리는 충분히 좋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물론 그 중에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치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역봉쇄 할 거라는 거 누가 예상했어요? 이런 좀 약간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여튼 이거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건 이제 제일 나쁜 시나리오. 제일 좋은 시나리오도 이대로 가면 미국의 지금 모든 이제 무기가 중동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만들었던 그 패권 칠소가 어디로부터 또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들 하고 있죠. 당장 우리나라도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좀 장기전 또는 소모전으로 이제 가게 되면 결국은 양쪽이 갖고 있는 이제 무기나 자원들을 얼마큼 빨리 수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그것도 있고 지금 이란이 게임을 자기 홈랜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 상대로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다 이란 안에 있고 뭐 물론 주변에서도 조립하기 위해서 물자가 와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란이 이란 안에서 자기 홈랜드에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지금 자기 무기들을 미국 본토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었던 그쵸. 자기 미군 그쵸. 기지들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모든 준비한 그 군사적 물자를 다 모으고 시작된 전쟁도 아니고 왠지 하만이 제거되면 끝날 거다라는 그 계산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 보기에는 나한테 좀 유리하다. 그 하메네이만 죽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베네수엘라 사례 때문에 오는 약간 착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베네수엘라 플러스 이스라엘 보고서들. 아하. 왜냐하면 작년에 나타냐후 총리는 7번이나 미국에 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이런 이례적 한 나라 수장이 또 다른 나라를 7번이나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요. 없죠. 단순히 미국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뉴욕 타임스에서도 그 정리된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의 국무총리 나타냐후 국무총리는 이 전쟁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건축가 역할을 했다는 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글들이 나왔어요. 미국이 역대급으로 이때까지는 그러본 적이 없지만 원래 전쟁이 터지면 본인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동맹국들이 그 미국이 만들었던 그렇죠. 그 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미국이 꼬리가 됐다고 글이 나왔는데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미국이 오랫동안 카네기 인스티튜트 뭐 연구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수장으로 앉혔던 러시아 전문가예요. 그 글이 러시아에서 아니, 러시아 분이 쓰신 글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미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굉장히 좀 그 예리한. 근데 정확히 그 꼬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 글에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사실상 브레인이고 그 밑에 실제 몸통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 사실은 중동에서 그런 음모론들 많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의 식민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음모론들 많은데 이건 사실은 음모론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나타냐후 총리는 거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매년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거든요. 무기 지원하고 그 금융 지원. 그 지원을 없으면 이스라엘이 이제 덜지는 못해요. 한국에서는 자꾸 이스라엘 너무 자주 국방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주 국방 아니에요. 매년 미국이 그 미국에서 가는 그 지원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끝이에요. 근데 이번 사례는 진짜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번 사례 처음일 거예요. 미국은 그럼 얻는 게 뭘까요? 미국이 이제 이번 계기로 그걸 생각했죠. 뭐 진미 정권이 거기서 세우면 그럼 지금 이란이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통해서 자기 지하 자원을 제대로 외부에다가 팔지 못했는데 미국을 통해서 이거 다시 시작이 되면 엄청난 경제 혜택을 받겠죠. 이번에 이제 전 국민이 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지명을 다 알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또 지리적 뭐 지형적 이런 부분들 많이 알게 되는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이란이 사실은 지형, 그러니까 지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산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거기에 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좁은 어떤 그 해협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했을 때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그 지리적 이점을 이란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점인 이제 것 같아요. 이란의 역사를 보시면 이란에다가 지상군을 이제 서쪽에서 투입해가지고 이란을 이겼던 거는 역사 사례에서 이란의 지금 몇천 년의 역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슬람 세력 말고는 없어요. 딱 기원전 300년인가 200년 이제 그때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좀 싹쓸이했고 다음에 기원 후 630년인가 또 그때 또 이슬람 세력이 와서 이란을 삭스리했어요. 이 두 개를 제외하시면 서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힘들어요. 불가능하고 오스만 제국 때도 이란하고 오스만 제국의 백권 싸움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그때 이란의 수도까지 달안을 했어요. 그때 수도 이제 테브리즈였는데 그 1513년인가 12년인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자막으로 사시면 되는데 이제 셀림 1세 때 이제 들어가서 이란을 이기고 다음에 또 한번 술레이만 때 가서 테브리즈까지 갔어요. 어느 정도라면 이란의
그 왕좌가 있잖아요. 예. 술탄이 앉는 예. 그걸 이제 가지고 왔어 이스탄불로 개망신을 시키려고. 근데 이란 또 안쪽으로 가서 수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테브리즈 수도는 옛 수도를 이란에 다시 되찾아요. 아무리 이란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뭘 하려고 해도 네. 그 땅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해요 오스만 제국이.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의 한계 좀 여기까지였구나라고 오스만 제국도 인정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란하고 이라크 국경은 350년 전에 오스만 제국하고 이란 사이에 맺어진 카스르 시린 협정이 있어요. 네. 그 협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맺어지고 야 어차피 니네들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니네들 이겨도 니네들 우리 방심만 있으면 가지고 가니까 우리 싸워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알았어. 이런 식으로 350년 전에는 딱 그 국경을 그려가지고 오늘까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란의 그런 좀 약간 지리적인 좀 약간 득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이란의 약점이 이제 동부 지역이에요. 네. 이란을 항상 동부 쪽에서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넘어갔어요. 아까 앞선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역시. 그리고 이란에서도 좀 약간 그 정권이 이렇게 교체됐을 때 보시면 동부 지역에 있었던 호족이 와서 왕권이 흔들릴 때 와서 정권을 잡아요. 예를 들면 가자르 왕조도 사실은 이제 사파위 왕조 때 동부 지역을 담당했던 호족이었어요. 그리고 팔라비도 이제 북동부에 있었던 호족이었는데 와서 팔라비 왕조. 중간 흔들리면 이제 북방이나 동방 쪽에 있었던 호족이 와서 정권을 잡아요. 아니면 생 동쪽에서는 또 다른 세력이 와서 정권을 잡아요. 뭐 예를 들면 일칸 가까운 모골 제국의 이제 후손이라든가 등등. 이란 역사는 이래요. 근데 지금 이란의 동쪽으로 보시면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그렇네요. 유일하게 남는 거는 튀르키예하고 쿠웨이트, 이라크인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바로 동쪽이니까 지금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네. 이란 그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호르무즈 봉쇄에뿐만 아니라 홍해 봉쇄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배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얘기하지 않았어도 우리 알고 있었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제 할 거라고? 제 보기엔 이미 말리고 있어요. 후티 애들이 벌써 들어가고 싶은데 심심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봉쇄와 봉쇄가 되는 이중 봉쇄가. 네. 그러면 정말 그냥 끝장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끝장 게임으로 들어가면 끝장으로 해야죠. 미국이 이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온다면. 그럼 지형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기도 그러니까 비대칭적 무기 이런 실제 무기 말고요. 이란이 갖고 있는 패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미국이 본토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 받은 거는 미국이 만들었던 세계 백권적인 경제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오직 자기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가 물론 그 기원에 내려가면 영국이 있긴 한데 맞습니다. 영국이 만들었다가 미국이 이어받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은행들 간에 있는 그 돈거래 맞습니다. 다 스위프트 제도를 통해서 돌아요. 근데 이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이거는 미국 본토에다가 미사일 안 보내도 미국이 만들었던 백권 시스템이 흔들리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보기에는 우리가 사라질 거라면 남는 것이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사라질 건데. 그럼 이 시스템을 폭파하고 같이 죽어야지 뭐. 참 암담하네요. 그 미국 국가 대테러 센터장이었죠. 조 켄트가 이제 물러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란은 임박한 위험이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시작된 전쟁을 양심상 자기는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임을 했었는데 결국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뭐 조 켄트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둘시 가파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얘기는 안 했지만 아직도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 그 둘시 가파르는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정보 기관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CIA, FBI 같은 거. 그렇죠. 한 10몇 개가 있는데 그 기관들의 또 의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거기에 위원장이 있거든요. 위원장이 이제 둘시 가파라는
누나인데 그 누나도 이스라엘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얘기를 해서 맞아요. 이란이 우리에다가 안보 위협으로는 1위 순위 아니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보면 결국 어느 정도 이견이나 균열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미국 안에서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번 휴전 정정 얘기 왜 나오냐. 미국 안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라인하고 자본주의 라인의 충돌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라인이 세계 자본주의 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친이스라엘 라인이 야 헤즈볼라도 우리는 예전에 몇 년 전부터는 이미 손을 많이 받고 헤즈볼라 얼마 안 남았고 미국 이란도 지금 역대급으로 민심이 바닥인데 이따 아니라면 언제야 가서 이제 비용이 나오더라도 네. 좀 손을 보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리더십의 구조적인 약점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리더십에 약점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너무나 이제 기업가처럼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근데 서로의 크게 좀 약간 영향이 없는 세력들을 모아서 당선됐어요. 이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세력들을 보시면 아주 좀 약간 아주 친 이스라엘 울트라 자이오니스트 세력도 있지만 동시에도 미국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의 급방황 세력도 있어요. 아하. 이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 아니라면 가능할 수 없는 연대이거든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다. 네. 네. 근데 이제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성공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세력을 튀르키예에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네. 서로를 중돌시키면서 본인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좀 약간 한쪽에다가 좀 이렇게 본인이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타커 칼슨은 이렇게 살짝 좀 약간 정책을 비판해 왔었는데 이제 트럼프의 예전에 테스트 피커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타커 칼슨도 이제 비판하기가 시작했고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조 켄트가 그 말은 타커 칼슨의 방송에서 말했어요. 앞서 저 사우디 얘기해 주셨는데 네. 빈 살만이 이제 애초 초기에는 사우디가 이제 미국을 향해 이제 이란을 조금 더 공격해라라고 이렇게 부추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사우디의 공격을 받고 사우디 경제가 흔들리면서 최근에는 조금 미묘한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의 어떤 태도 이런 변화 양상들이 미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걸프 보세요? 국가들이 각각 자기 이해관계가 달라요. 이를테면 오만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아랍에미리트 이해관계가 다르고 각각 다른데 사우디랑 관련된 기사들을 진짜 전쟁 끝나야지 우리는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을 때려야 중동이 잘 될 거다라는 식으로 좀 약간 기사들이 나왔는데 특히 악시오스 발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그걸 너무나 대놓고 공식적으로 반박했어요. 근데 악시오스는 우리 녹음 파일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사우디의 행보를 보니까 진짜 전쟁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특히 이 파키스탄의 게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우디 없이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 시작점에 사우디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지금 진창을 듣고 있는데 욕을 먹었던 나라는 트럼프로부터 또 사우디예요. 키스 마이 애스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살만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미군이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때리는데 유일하게 미군이 피해 받은 사진들이 사우디에서 유출됐어요. 그렇죠. 이런 거 보니까 왠지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왠지 좀 약간 어디로부터 의견 중돌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우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변수 되려면 군인이 있어야 돼요. 중동에서. 아직 그 정도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어요. 학원은 있지만. 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제 알파고 그 컨텐츠 이란 관련 컨텐츠 여러 가지 보면서 제일 이렇게 조금 새롭게 안 지시 그 다음에 되게 좋았던 부분이 바로 그 이제 순교 프레임 이란의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큰 제국을 잃었던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 잘 몰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뭐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영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순교 프레임이 이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게 좀 새로운 지식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전쟁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이제 버티는 동력과 힘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실제 지금 정말 우리는 그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네. 여기서는 그게 정말 그런 종교적인 서사, 어떤 이런 역사적인 서사들이 실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뭐 이 전쟁 전에 경제 제재도 있었고요. 버티는 동력이 정말 되나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하나의 스토리에 있다가 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 스토리가 있고, 예. 뭐 물론 이제 중동에서도 아직 강성 그 정통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이제 매년 부활절 때 조금 강하게 행사들 해요. 우리 한국은 너무나 좀 약간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근데 시아파도 마찬가지로 매년 그 학살 당한 날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슬람 달력으로 1월 10일이거든요. 아. 매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0일까지 매일 밤에 10일 동안 네. 자해 행사를 해요. 자해요. 예, 사슬로 자신을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약간 피가 여기 흘러요. 저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네. 그래서 매년 그 행사를 해왔어 이 사람들이. 매년 물질적으로 그 학살을 느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교육이나 어떤 예, 이런 하나의 차원이 스토리 아니라. 아니고 매년 10일 동안 체험을 하는 하나의 학살이에요. 매년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사슬로 자신을 때려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직접 느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대로 이제 성찬식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피나 그거를 이제 포도주와 뭐로 대신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하는 네. 예, 의식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자기 몸을 하면서 예. 육체적으로 이 느끼는 인터넷에 보시면 영상 많아요.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런 의미인 예. 거군요. 그래서 그 순교, 그날 나는 거기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후세인님을 죽이기 전에 일단 나를 죽였어야 됐는데 이거는 맨날 그리고 이란 문학이 또 여기서 작동이 되는데 문학이요. 이란 문학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중동 국가들에 대한 좀 솔직히 얘기합시다. 좀 약간 좀 낮잡아 보는 거 없지 않아 있잖아요. 중동 놈들 잘 모르는 거와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미국이 그 하는 하여튼 그런 프레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랍 문학이 너무 유명 좀 하긴 해요. 이슬람의 경전이 아랍어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문학으로 따질 때는 강력한 문학이 이란에 있어요. 이란 문학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도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국가고 북한도 권위주의 국가인데 이제 탈중국 감독 이제 중국으로 이탈했던 이제 탈북 탈중하는 감독들 중에서 세계적인 몇 명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란 감독들 보세요. 세계적이잖아요. 그쵸. 자꾸 영화제들에서 그 사람들이 맞아요. 삭슬이에요. 맞아요. 물론 다 망명중이긴 하지만 이란에 있었던 그 문명이 끊기지 않는 채 이렇게 쭉 누적이 됐고 그 안에 이제 이슬람을 받아들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문학이 이슬람 이전에도 이슬람 이후에도 발전됐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오케이 뭐 이슬람은 아랍 사람들한테 나왔지만 이슬람을 우리가 발전시켰다. 이란 문학 없이는 이슬람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500년 전에 시아파에다가 올인하지 않았다면 500년 전까지만 해도 600년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그 신학책이 이슬람이랑 관련된 신학책이 신학 도서가 다 이란 말이었어요. 경전은 아랍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문화권이 이란한테 넘어갔고 이슬람이랑 관련된 모든 책들이 다 이란어였어요. 그럼 이란 사람들에게 중동 이퀄 그냥 이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분들이 원래 예전에도 우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랍 사람들한테 이슬람이 나와가지고 잠시 좀 약간 잠시 좀 쉬러 갔다. 근데 이제 물론 지배층이 되지는 못했지만 근데 지식은 계층의 원탑이 이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살이라는 이 장면이 이란 문학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매년 10일 동안 낭독을 하면서 CD를 통해서 그 CD들이 진짜 들어보시면 닭살이 돋아요. 그런 서사들이 그 이제 후세인의 부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깐난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보는 말이 이제 눈물이 났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면이 너무 문학을 통해서 잘 묘사되다 보니까 국민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 우리 일반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과 살짝 차이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저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종교는 약간 좀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까 뭐 일종의 여가지요. 그렇죠. 네. 그거랑은 정말 근본적으로 좀 다른 개념인 거네요. 자, 이제 전쟁 한 50일이 지났는데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어느 정도 단계에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걸 좀 꼽고 싶으세요? 저는 잃은 거는 사실은 언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 이전에는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한테 엄청난 갑질하고 있었어요. 야, 그런란드 줘. 아니 동맹이라는 거 나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인데 나의 동맹국이 나의 땅을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 애들 우리가 없으면 얘들 러시아 앞에서 꼼짝도 못하지 뭐 그렇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못하고 있었어요. 네.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마침 이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오케이 유럽에서 러시아 상대로 미국이 필요하지만 또 이런 전쟁들이 터질 때도 미국한테 동맹국들이 필요하다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그 절대적인 불가피함의 의식이 이번 전쟁으로 잃었어요. 이제는 동맹국들이 우리도 너한테 필요한 거잖아. 우리가 이번에 없으니까 너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왜냐면 예전 전쟁들을 보세요. 다 최소 영국, 프랑스 정도는 참여했었어요. 최소. 그렇죠. 이번에 누구도 안 오니까 특히 영국마저도 지금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엄청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전쟁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주도권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들이 중간 단계에서 힘을 실어줬었다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동맹국들이 안 온 거예요 이번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이란이 얻어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역설적으로 좀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요. 그동안 이란에서 그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을 가드로 쓸 생각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뭐였지 그 사람 이름이 셰리앗 메다리 그 할아버지가 애들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 다들 야 어르신 좀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경제제재 받고 있는데 무슨 호르무즈 봉쇄야. 그럼 우리가 죽어요. 애들아 해봐. 그때 진짜 누구도 뭐라고 못할 거야. 얘들 한 번만 해.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셰리앗 메다리. 그분은 어떤 뭐 직함이나 뭐 이런 기자예요. 기자인데 좀 약간 글을 사설하신 예, 분인데 근데 좀 약간 그런 직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란 안에 극우.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와 그 어르신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말이 맞았네. 성지순례 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어요. 아직 살아계신. 살아 계세요. 그냥 나이가 많으세요. 할아버지 나이. 그럼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지정학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만 쓰지 못했던 거는 세계의 비난. 우리 그걸 쓰면 다들 여기에다가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 경쟁에서 이 다툼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우리 편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쓰게 되면 중립을 지키거나 우리 편을 들었던 나라들도 이제 미국 편을 들거나 하면 중립으로 넘어갈 거니까 호르무즈 해협 건드리지 말자.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완전 와서 이제 목살 잡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뭐 나머지 나라들의 신경이 안 쓰지. 왜냐면 본인이 이제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잖아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 네, 생존의 문제가 터질 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쓰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생존이니까 뭐라고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우리는 오만 측에다가 이제 기뢰를 뿌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라라크 섬 안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럼 라라크 섬의 앞 뒤는 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영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으면 20억, 조금면 한 5억 정도 돈을 거두면 괜찮은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이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있다면 뭘까요?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중동에 있는 기자들은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도 모른다.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우리가 아는 전쟁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기준대로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전쟁의 어떤 문법 같은 거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길게 갈 거라고 보세요? 이번 협상이 진짜 결렬되면 네. 다음에 미국한테 다시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거 나오니까 네.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깨지면. 이번 거 깨지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도 네. 뭐 네. 연기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 여기서 다시 깨지고 교전이 시작되면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